김어준도 똑같아요. 내가 59강에서 영양 진단을 했는데 뭐 코딩하지는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도 동시에 빛과 어둠이 동시에 같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59강에서 2022년 12월 28일 날 강의를 했어요. 김어준의 세계를 바라보는 전 근대적인 인간관계 의식과 전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인사조직론에 대한 부지에서 이런 것이 온다고 나는 그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나는 김어준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오늘의 시각에서 김어준은 장점이 있는 사람이다. 새로운 장르를 창조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김어준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봅시다. 낙검수를 시작으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거쳐 지금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까지 시사에 관한 많은 내용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있게 기회를 제공한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걸 흉내낼 수가 없어요. 김어준은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요. 이것은 모든 지식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덕목이자 관점이죠. 이것은 좋은 점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듯이 무학의 통찰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겸손의 표현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대담하는 걸 들어보면 전문가를 능가하는 지식인의 모습이 때때로 보여요.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복잡한 뉴스와 사건을 전달하면서도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애국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우석 사태가 나타났을 때 그 김어준의 그 애국주의적인 태도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황우석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 옹호하는 이유가 애국주의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애국주의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날의 중요한 아젠다가 뭔지를 골라서 아주 쉽게 공유해줘요. 그런 점에서 뉴스 엔터테이너로서의 천재적 자질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장점이죠. 누가 뉴스를 그날 뉴스를 봅니까? 안 보잖아. 그런데 딱 그 핵심 아젠다들을 골라서 그것을 브리핑해 주잖아요. 그렇지만 단점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죠. 5가지예요. 뉴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진출해서 언론으로서의 저널리즘인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로서의 영리사업인지 경계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무슨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저널리즘을 엔터테인먼트화함으로써 거기서 영리 사업을 한다면 결국은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갖게 하고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것을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나는 좋지 않게 보는 입장입니다. 전통적인 저널리즘을 통해서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저널리즘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죠. 비싼 게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데 이런 설레발과 총선 후보들에게 엎드려 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아니라 비굴함으로 여겨지는 나한테는 아주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나는 아주 안 좋게 봤어요. 그 비싼 게 이러면서 정확하다.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뭡니까? 사람들의 인식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힘으로.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은 이 사이비 교주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막 설교할 때 뭐라 그러면서 뭐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시키면서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의무와 책임의 윤리가 아닌 지금 21세기에 아직도 의리와 보은의 윤리에 젖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양정철이나 주진우 등 근본 없는 애들과 어울리는 것은 뉴스엔터의 질적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시겠죠? 그 주진우 같은 애는, 양정철 같은 애는 윤석열하고 단짝이잖아. 그 주진우가 들은 얘기는 다 양정철이나 주진우 같은 근본 없는 애들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부. 그래서 윤석열이 뭐 충정으로 한다느니 뭐 그런 개소리를 한 것은 다 얘네들 때문에 나오는 얘기야. 자기 스스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현상을 파악할 능력이 없었던 거야. 양정철이나 주진우 같은 애들 있고. 주진우는 뭐 그 김건희 그 처가 김건희와 그 장모가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고 떠들고 돌아다녔지 않았어요? 이런 놈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야. 주진우나 양정철은 다 자기 이속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 인간과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근대적이죠. 황우석 사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문재인 사태. 문재인은 5년 내내 나는 문재인,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문재인 사태예요. 이건. 몰빵론 사태, 조국 사태. 이렇게 이런 사태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전혀 없다는 점은 본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죠. 아무것도 없는 문재인에게 그냥 뭐 단군 일의 최대의 성군인 것처럼 떠받들었거든. 지금도 그러고 있어. 몰빵론 사태는 정말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180석을 양정철 같은 놈한테 얘기를 듣고 180석을 만들었지만 완전히 빠가사리 정당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슨? 숫자가 깡패다? 아니 숫자가 깡패인데 왜 아무것도 못해? 뭐 깡패는 무슨 돌이라도 한번 던져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어. 숫자가 180인데. 빌어먹을 정당이 된 거지. 그 양정철 같은 애들, 주진우 같은 애들이 손대면 그게 잘 될 리가 없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애들이잖아.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도 없이 자기 입속에 따라서 낙엽 흔들리듯이 떠돌아다니는 애들 아니야? 그런 애들하고 단짝이 되어서 떠들었으니 뭐가 되겠어? 치명적인 거죠. 김어준이 현재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재인이나 조국처럼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 내가 인과관계는 바로 이거예요. 문재인이나 조국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잖아. 근데 왜 그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지? 그래서 문재인은 성군처럼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 그 조국의 설레발에 다 그걸 따라주고, 뭐 조국을 까는 사람은 뭐, 갈라치기다 뭐 어쩌고.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떠들고 있어. 아니, 이재명을 계속 깔 때는 왜 문재인이 이재명 깔 때는 왜 문재인대로 갈라치기 한다고 안 했어? 다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낙연이 그렇게 이재명을 죽이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뭐 했어? 응? 왜 갈라치기라고 그땐 안 했어? 지금 조국한테, 아니 조국은 당연히 다른 정당으로 나갔는데 다 갈라치기를 하지. 그러면 지금 갈라치기지. 당연히 그게 무슨 조국하고 이재명하고 같은 사상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같지 않아. 사람들에게 조국이 설레발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찍어야 할 사람들이 설레발에 녹아서 김어준이 설레발을 다 받쳐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를 간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거봐라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전혀 달라. 그러니까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지금 현상만 보고 쥐떠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한심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의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쫙 깔고 있는 거야. 엔터테인먼트화 해가지고.
즐겁잖아. 재미있고 뭐 있어 보이잖아. 있어빌리티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얘네들이. 개뿔도 없는데. 아니 인과관계를 따져보라니까. 조국은 쌩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 문재인은 자기 스스로 약속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근데 이제 와서, 뭐, 조국하고 이재명하고 그 다 같은 거다. 그래서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난 갈라치기 한 게 아니고, 조국이 무슨 잘못을 과거에 저질렀기 때문에 조국을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조국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언론이 조국을 찍었겠어? 사람들이? 조국을 안 찍었겠지. 그러면 조국을 뭐 찍은 사람이 그 설레발에 넘어가서 찍은 사람이 몇 명 있으면 한 뭐 의원 3명이나 4명 이 정도 당선되고 그걸로 되는 거지. 12명까지는 터무니없는 거지. 내가 그래서 조국을 끊임없이 비판했던 거예요. 나는 이게 그게 없으니까 이 건민대회를 진작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사람들이 먹히지 않는 거지. 그래서 널리 전파하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야. 그나마 다행이지. 12명이면. 12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다 구라빨이라고. 내가 왜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지는 이전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보시고 만약에 그게 틀렸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다시 업데이트를 내가 할 수 있어요. 조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 강의의 핵심은 뭐냐?